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됐죠. 너무 늦어서 죄송할 뿐이죠. 반갑습니다. 김양은TV입니다.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 이 정권의 광기를 보면서 참 슬픕니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이후에 78년 만이죠. 대한민국은요, 이재명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실감 안 나시죠? 뭐 크게 바뀐 건 없고 해외여행도 잘 가고 뭐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명품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라고 뭐 빵빵 이야기를 하는데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죠. 일본 식민지 때도 그랬습니다. 지식인들만 애통해가지고요, 절명시 남기고 자결하고, 대부분의 조선 백성들은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는지조차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이 외국 세력들에 의해서 검찰청이 해체되고 사법부가 흔들리고 방통위가 사라졌습니다. 법치의 간판을 내걸고 아주 합법적으로 권력을 동원해서 빠르게 사회주의 독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역사는요, 우리한테 계속 묻고 있죠. 지금 이 정권이 국민을 지키는 정권인지 국민을 버리는 정권인지 말이죠.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알 수 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수갑을 찼습니다. 반대 진영 언론인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 청구마저 기각됐습니다. 이제는요, 국민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반중 정서마저 추방해야 될 혐오로 규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인들이 카지노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도 명동 거리를 점령해도 경찰이요, 중국인들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건 금지다라는 거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이 중국 공산당의 총독이 되어가지고 지금 뭐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외국인 혐오 범죄 엄정 대응이다라고 내세우지만요, 정작 국민의 목소리를 혐오로 몰아붙이는 기괴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도요, 이재명을 보고 레프트 리스트 프레지던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좌파리 대통령인데 이게 트럼프를 기만하다라는 제목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요, 한국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적 탄압과 현중 추방 프레임의 위험성을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놓고 방송 장악하겠다라고 국가기관을 없애고 이름만 바꿔 달고 공산당 파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 유튜브가요, 최근에 수익 정지라는 방법으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는 숏폼 계정들이 그러한 탄압을 먼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유TV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에서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우파 정치 유튜브 중에는요,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잘 알리고요, 정확한 정보 전달에 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저 이거 수갑 차고 체포된 거 보면서 언론 봉쇄 반민주적 탄압 이제 그게 다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MAB도 없다, 국민 눈치 안 본다, 이제 막갑하러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 사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단순한 법 집행 결코 아닙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고 있는 노골적인 공포 정치다라는 거죠. 범죄 사실의 요지가요, 잘 들어보시면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탄핵으로 직무정지 중인 기간에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의 당선을 반대하기 위한 사전선거 운동이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고발을 했는데요. 당시에 선거가 있을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죠. 이재명이가 조기 대선에 나온다, 이거 모르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9월 27일 날 출석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가지고 26일 저녁부터 27일 저녁 8시까지 국회에 출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요, 이 사정을 구두로 통보를 하고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출석에 불응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집에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 이거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보석 기각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목적이 법치의 외피를 쓰고 국민들 앞에 등장한 거죠. 법 잘 갖다 붙여서 잘 쓰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냉정한 평가는 이 이재명 이거 사람 새끼 아니다 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방구석 여포질 더럽게 하고 있는 거죠. 미국 폭스뉴스는요, 한국의 신임 좌파리 대통령이 트럼프를 기만한다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7월에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라고 다루고 있죠. 저자는요, 그랜트 뉴섬 연구원입니다. 미국 해병대 예비역 대령이었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수년간 근무했습니다. 태평양 지역 정보 담당을 맡았고요.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 2차례나 해병대 무관을 역임한 아시아 안보 전문가입니다.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 도쿄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다가 투자, 은행,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도 활동했고요. 변호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랜트 뉴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는 한국보수주의 연합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0년, 2022년, 2024년 한국의 선거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패턴을 발견했다라고 6.3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 경고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6.3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러면서 국제선거 감시단의 일원으로 참석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요, 통계적으로 불일치한다. 그리고 전자투표 개수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하고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투표지 관리 문제 또한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시민 감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 대한 증언도 담아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에도 올라가고 유엔에도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요, 국제사회에서 관련 의혹을 알리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런 분이 대한민국을 향해가지고 경고를 날린다라는 건 그냥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그랜트 뉴섬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뭔가 비판을 좀 했는데요. 뭐라고 비판했냐라고 보니까 지난 7월에 이재명이 만났을 때 한국의 친미 세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 이재명에게 경고할 절호의 기회를 날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좌파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재명을 보고 뭐라고 했냐? 한국의 자유민주 진영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좌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폭스뉴스가 그렇게 다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자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한국의 우파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이재명이가 보수 성향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했고, 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가혹한 환경에서 계속 구금시키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최근에 한 말 뭐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국 방어가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굴종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이 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이재명이가 과거에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다라고 지칭한 사실까지도 보태서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이렇게 다뤘다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제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 파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재명 정권이 반중 시위를 탄압하면서도 반미 시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사진 찍고 훼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까지도 언급을 했는데요. 대다수 한국인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지만 무자비한 급진주의자들이 주적이고 친미적인 국가를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 국가이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장 심하고 부패한 독재 정권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적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그지같이 살고 있죠.
한국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란트 뉴섬은 미국이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직접적인 개입, 그러니까 이 극좌 정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 외신이 이 같은 분석을 한다라는 건 단순한 기사 보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동맹국 미국의 정책 전문가가 한국의 지금 좌파리 대통령의 반미적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금융, 안보협력, 심지어 투자까지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경고를 때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보고 우리 같으면 심각하다, 큰일 났다 하고 지금 이 반미로 가고 있는 이재명에게 대단한 경고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요. 이 메시지가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그란트 뉴섬 대령을 보고 뭐라고 하냐. 한국의 부정선거론을 확대하고 생산하는데 앞장서는 인물이다 라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골 때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참에 우리도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참에 한국 좌파리들, 종북 좌파리들, 대진령, 민노총 이거 싹 소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죠. 이참에 이번에 기회가 아니면 다음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사라는 거죠. 자, 이재명은요 외국인 혐오 범죄 엄중 대응을 외쳤습니다. 정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꼬라지 꼴값도 아니고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게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다. 이것을 완벽히 추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지사지 해보라. 일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혐오하는 시위를 뉴스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일본 사회와 국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본만 보냐고요. 이 좌파리들은요 일본 허지게 팔고 있는데요. 반대로 민노총이나 대진년들이 반미 시위하는 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분 더럽겠습니까? 못 먹고 못 살 때 지원해주고 안전하게 보장시켜줘가지고 이만큼 끌어올려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토대를 만들어줬으면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맨날 첫날 반미한다라고 나이키 운동화 신고 담 넘고 트럼프 얼굴 찍고 불 지르고 이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흘 전부터요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 때문에 내수 활성화, 경제 회복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면서 명동을 비롯해서 여러 상권이 들썩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이거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1910년 8월 29일에 한국의 식민지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이요 자국의 1년 예산이 2억 엔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요 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내선 일체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처음에는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일본하고 너네들 조선은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로 이제 같이 크는 거야. 이래서 일본이 2억 엔이 예산이 때 우리나라에 3천만 엔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로 닦고 철도 닦고 항만 닦고 전력, 통신, 국가 기반 사업에 투자를 해줬죠. 일제강점기 초반에는요 조선인들에게 설탕도 배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비자로 명동 찾은 중국인들한테 지금 돈 푼다고 지금 명비 어천가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식민지 정책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돈 쓰는 중국인들한테 취해가지고 정작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범죄와 횡포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라는 거죠. 제주도 카지노 난동 사건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인들한테 살해된 한국 국민들이 있고요. 25년형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납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에서는 아니지만 한국인들을 범죄 대상으로 해서 마약 먹이고 납치하고 감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명동의 중국인 집단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은요. 국민을 보호하는 대신에 뭐냐? 국민의 분노를 혐오, 범죄로 둔갑시켜가지고 공격을 하고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국가 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중국인들 지켜주기 위한 방패로 전락한 셈이다라는 거죠. 이거 사진 보면 여러분들 충격 받으실 건데요. 명동 거리에서 중국인들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줄지어가지고요. 이렇게 치안 담당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이거 합성한 건 줄 알았죠. 이거 중국 공안 스타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이요. 국민이 아닌 중국인들 치안 유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이건 중국 대사관 경비 용역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다라는 거죠. 송은석 원내대표 페이스북 글 한 귀퉁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짓밟히고 정권을 비판하는 인사들은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언론과 야당을 옥죄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굴종한 경찰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절대다수 야당과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의 무도한 세트 플레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 곳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국의 눈치를 우선하는 경찰, 그리고 이것을 지시하는 정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의 본질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냥 빨갱이다라는 거죠. 반대 진영은 공포 정치로 탄압을 하고요. 국민의 분노는 혐오로 낙인 찍어가지고 추방을 한다. 빈자리는요, 중국과의 공조, 그리고 반민주 노선이 채우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가슴에 우성 홍기 달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6.25 전쟁 당시에요, 우리에게 유엔군의 도움이 국가의 존립을 위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도움 없이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존속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때의 절박함으로 외세의 개입을 간절히 또 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렇게 번영한 대한민국에서 다시 또 외세의 보호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건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반중 정서를요, 혐오로 몰아가는 순간 정권은 이미 중국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됐죠. 너무 늦어서 죄송할 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